두 번째는요, 어제 여권 측 이 특위위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이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라고 그 결정이 발표나는 순간에 여기 세월호 특조위에 그냥 위원이 있고 상임위원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차량, 비서 모든 부분을 장차관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6일 안산에서 열린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요, 세월호 유가족 한 명이 대통령을 거론하는 발언을 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도 언급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감 참시를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요. 유가족의 발언이 끝나자 옆자리에 앉은 세월호 특조위에 박종훈 상임위원을 포함한 참석 인사들이 박수를 칩니다. 자, 정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정부의 예산과 정부의 차량과 정부의 비서를 받으면서 월급을 1,000만원 이상 받으면서 한마디로 대통령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불순한 의도를 자시하지 않겠다고 세월호 특조위에 초강경 발언을 했고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에 경고하는데 박근혜 능지처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라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통령은요, 헌법상 형사상 소출을 면제받거니와 이런 사고로 직접 조사를 받은 전례도 없고 조사를 받았어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세월호 특조위나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가라앉은 부분하고 대통령의 당일 7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특별조사를 대통령부터 실시하겠다는 건가? 그러고 이 사람들이 7개월이나 놀다가 월급은 다 받아갔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판결이 됐고 지금까지 조사를 했던 검찰과 법원의 기록들을 제대로 읽어봤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당일 경내에 21차례나 머무면서 7차례 지시를 21차례나 보고를 받으면서 7차례 지시를 내렸다라고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물을 만큼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스스로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나 관련, 세월호와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안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단계까지 간 것도 아닌데 사실상 첫 결정을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너가 돈 받으면서 너가 집에 들어앉아서 내가 너가 두목을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조대한 세월호 상근 상임 부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무력화시켰죠, 이분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월호 특조위는 해체해야 된다고, 그리고 위원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서 사퇴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인가 이분하고 저녁을 했었어요. 지금 위원회가 쓰는 예산만 잡혀있는 게 한 400억이 넘는데요. 1년 반 동안에. 위원회가 경상적으로 쓰는 예산만. 자, 정부 돈 400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하면서, 자, 그 위원회에서 대통령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조사받을 만한 인과적인 관계도 지금 입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해명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 했는가 하면, 부시 대통령도 9.11 테러 때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출판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9.11하고 세월호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9.11은요 중동에서 알카에다가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리스트를 미국으로 침투시켜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몇 년간 살면서 비행기 조종 훈련도 미국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동시다발로 비행기를 3대를 납치해서 4대죠. 4대를 납치해서 2대는 저 월드 스트레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에 부딪혀서 빌딩 2개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렸고 또 한 대는 미국 펜타곤에다가 추락시켰고 다른 한 대는 미국 백악관으로 가려다가 매사추세츠주 그 산악지대에 추락을 한 겁니다. 그 마지막에 추락을 한 비행기는 승객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비행기 안에서 격투가 벌어져서 그 납치범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그게 9.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가안보체계가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FBI나 CIA는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범죄가 가능했느냐. 솔직히 한국 같은 분위기였다면 부시 대통령은 쫓겨났을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정보 보고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대처를 잘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 군대가 침투한 거나 안 그러면 외국의 엄청난 테러리스트들이 몰려와서 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무력하게 이 사람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서 나죠. 예를 들어서 버스가 언덕에서 떨어질 때 운전자가 졸았을 때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정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버스 정비를 갖다가 검사하는 기관이 소홀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침몰한 그 버스가 추락한 것처럼 배가 가라앉을 때는 첫 번째는 배가 불법 개조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가 불법 개조되어서 균형이 무너진 배라는 것은요 균형이 잡혀야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균형이 이미 불법 개조해서 무너진 배에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실었다는 거예요. 과적을 한 거죠. 그러면 화물을 갖다가 실으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묶어둬야 되는데 그 화물은 전부 인천에서 제주 가는 화물차, 제주도는 전부 육지에서 물건 대부분 다 가져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 화물마다 물건이 꽉꽉 쟁여 있는 거예요. 과적을 낸 거죠 이미. 근데 그걸 단단히 묶어둬서 풍랑에 이 화물차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묶었으니까 차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신참 여자 항해사가 그걸 몰았다는 겁니다. 배를. 그런데 그 항로가 상당히 이 해류가 기복이 심한 부분을 여자 어린 신참이 몰았다. 그리고 그걸 감시하거나 통제할 만한 나머지 시스템들이 그 청해진 해운이라는 것이 워낙 그야말로 유병헌 일가가 빼먹기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선장이든 1등 항해사든 누구든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였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도록 관련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또 이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뭐 해경이라든지 또 산하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얼만큼 탔고 물짐은 얼마나 실었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배가 기울어졌는데 그러면 기울어져서 바로 가라앉은 게 아니고 시간이 1시간쯤 있었으니까 그 시간 안에 탈출을 시켰으면 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쨌든 선장과 주요 선원들이 탈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냥 머물러 있다가 대다수 죽었다. 자,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침몰한 원인이고요. 여기에 보태어서 정부가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은 신속하게 가가지고 그래도 구조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구조가 좀 늦었다 어쩌다 하는 건데 그날 모든 상황은 1시간 이내에 사실상 끝나버린 부분입니다. 뭐 영화에서 보듯이 초인적인 어떤 슈퍼 영웅이 나타나서 배에 뛰어 들어가서 구하는 일들이
1시간 전에 이미 벌어졌으면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미 배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이후에 어떤 부분은 누가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배가 가라앉았더라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 말기에 대구에서요 사소한 불이 났습니다. 지하철에서. 근데 200명 이상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뭔 방법으로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그 사건도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왜 정부가 구조를 해내지 못하고 그런 사태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를 가지고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은요 결국은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대선에서 정치 정치만을 하겠다라는 거고 새정년이나 야권하고 상당히 서로 이야기가 다 돼 있는 이야기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걸로 하러 들어갔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삿바에서 실험해서 삿바를 어떻게 잡는가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당시 분위기에 눌려서 세월호 특조위를 또 특검을 허락해 줬지만은 처음부터 끌려가면 안 되겠다고 삿바를 좀 잡게 하려고 조대한 상금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냈는데 7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삿바 싸움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삿바를 갖다 움켜쥐는 쪽으로 결정되고 스타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일을 안 할 때 해산시켜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예초에 그 나왔던 원안보다도 더 강화된 안이 어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은요 그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 등 5가지 항목을 조사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여당 위원들이 이 퇴장하고 이런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 행적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또 더 붙여버렸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표결하면 이기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조사하는 것처럼 올려놓고는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퇴장하고 반대하니까 이제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걸 얹은 겁니다. 자, 이제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더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측에서 추천받은 위원 7분은요. 여당 5분, 또 대법원 2분은 사퇴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퇴한 그 분들의 자리를 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콧 해버려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버리고요.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도 않고 사실상 무력화 시켜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요. 유가족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유가족이요. 그야말로 교통사고에서 자녀들을 희생당한 분입니다. 자, 여태까지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누가 돈을 물려줍니까? 배보상을요. 교통사고를 벌인 그 운수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다가 택시로 교통사고 났으면 택시회사, 버스로 났으면 버스회사, 배로 났으면 배회사에서 물어주는 거고요. 회사가 물어줄 돈이 없는 그런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 내지는 뺑소니로 길거리 가다가 치여가지고 뺑소니로 도망가 버렸다 하면 그런 분들은 목숨을 잃고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감수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회사가 물려줄 돈이 없으면 돈 배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건은 워낙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고 또 한참 배워야 될 학생들이 죽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하에서 정부 예산으로 다 배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됐지. 아니 사고 나면요 배상 보상 받으면 그게 끝 아닙니까? 배가 가라앉는 일이 언제 한두 번입니까? 한국에요 1년에요 어선부터 시작해서 배가 가라앉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에서 대통령 관련성을 조사하겠다니요. 유가족들은요 배상 보상을 받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왜 교통사고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를 하면서 능지처참이니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해도 너무한 단계에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대리운전구사 폭행은 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유가족한테 무슨 근위를요, 하늘이 준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유가족도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배상 보상을 받으시면요,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앞에 고맙다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라도요,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없어져 버린 저 유병한 저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유가족들요, 정말 저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고 우리가 국민 세금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라고. 유가족들이 그렇게 한마디는 고맙다고 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 왜 세금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말은 돈을 받는 대가로 말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TV에서 아무도 안 할 때 좀 하니까 방송 뭐 부적격자다 어쩌다 하는데요, 정말 더러워서요 내가 방송 안 하고 제 방송 하는 겁니다. 종편 같은 데 안 나가고요. 자, 이 나라는요 한마디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원칙이나 상식이 없습니다. 이제 유가족들도 거의 떼꾼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국민들이 이제 유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과거처럼 안타깝다, 내 자식이 저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거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처음에는 연민해서 동정해서 나중에는 분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해도 너무하는 단계까지 갔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문을 닫으세요.